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핀란드 대 몰타. 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 3명이 결장. 자, 그리고 몰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를 기록 중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G조 3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위인 뭐 폴란드와는 승점 3점 차가 좀 나긴 하지만 핀란드가 폴란드보다는 한 경기를 더 치렀고, 그리고 이제 골득실에서도 이제 핀란드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핀란드의 예선 탈락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마지막 월드컵 예선 경기인데, 뭐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뭐 핀란드가 좀 이긴다고 해도 이제 폴란드와의 좀 득실차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뭐 3위로 좀 마무리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커 보인다. 이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몰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이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채 이제 G조 꼴찌에 좀 위치해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잔여 경기는 큰 의미가 없는 현재 좀 몰타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지금 뭐 큰 동기부여는 없는 상태에서 맞붙는다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뭐 그래도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는 핀란드가 좀 더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는 있지만, 자, 문제는 이제 핀란드의 지금 빌드업이 이제 안 좋으면서, 그리고 롱볼이나 중거리 비중이 좀 높은 만큼 공격도 좀 단조롭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밀집 수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몰타의 수비를 좀 핀란드가 좀 공략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그런 뭐 두질 수비나 이제 밀집 수비를 이제 뚫을 만한 능력이 좀 크게 없는 거죠, 핀란드고. 그리고 전체로 이제 공격도 단조롭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뭐 핀란드가 뭐 좀 더 몰아붙이되 뭐 효율적인 플레이를 좀 구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되려 이제 핀란드가 무리하게 라인을 올려서 공격하면은 이제 몰타의 그런 역습 한 방에 좀 당할 수가 있고, 이제 핀란드의 역습 대응이 그리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약간 몰타의 좀 역습에 그런 한 방에 좀 당할 그런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핀란드 역시 좀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경기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몰타와 마찬가지로 지금 핀란드도 크게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2년 가까이 2점 차 이상으로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지금 뭐 약팀들 상대로도 압도적인 모습을 잘 못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지금 뭐 핀란드 사이드로 좀 접근하기는 뭐 그리 좀 큰 메리트는 없는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뭐 핀란드보다는 잘 몰타 사이드를 보는 게, 몰타 이프랜승 쪽을 보는 게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봐서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몰타 이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몰타 이프랜승 보는 경기 내지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룩셈부르크 대 독일. 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시알라, 그리고 키미, 그리고 르디거, 슐루터백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전력 누수가 좀 크고, 특히 좀 수비 쪽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것도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에 이제 스트라서 감독을 새로 좀 선임을 했지만, 자, 새 감독이 좀 부임한 후 월드컵 예선에서 전패 중으로 이제 감독이 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제 룩셈부르크의 월드컵 예선 성적을 봤을 때 4전 전패를 좀 기록 중으로 지금 이제 전패를 좀 거두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예선 탈락이 지금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잔여 경기는 크게 의미가 없는 룩셈부르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세 좀 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A조 1위에 잘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위인 지금 슬로바키아와는 승점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승리가 좀 필요한 그것도 독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무시할라를 좀 비롯해 주축 선수를 몇몇이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보다 꽤 안정된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결과를 좀 계속해서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 A 매치에서는 뭐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더 이제 전력이 좀 보강된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독일한테 있어서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독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강한 압박을 통해 이제 룩셈부르크의 라인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침투나 뭐 컷백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계속해서 룩셈부르크의 수비를 두드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룩셈부르크의 수비 조직력이 안 좋고, 특히 이제 측면 돌파나 이제 수비 뒷공간 허용이 많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지금 독일이 수월하게 좀 룩셈부르크의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확실히 뭐 지금 독일의 뭐 공격 전개가 이제 나쁘지 않고 룩셈부르크의 수비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독일이 이제 더 효율적인 득점계를 많이 만들면서 공격에서 이제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래서 현재 뭐 감독이 좀 바뀌고 나서 더더욱 상황이 안 좋아진 그저 룩셈부르크고, 그리고 이미 뭐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동기부여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이제 그에 반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경기가 1위 경쟁팀이 이제 슬로바키아와의 경기고, 이제 그 경기가 마지막 월드컵 예선 경기라는 걸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반드시 좀 잡고 가야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양 팀의 좀 동기부여 차이가 꽤 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뭐 이런 뭐 동기부여를 좀 떠나서 뭐 현재 뭐 흐름, 전력,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뭐 독일이 우세하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난 맞대결처럼 그래도 이제 독일이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이 경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선 경기가 이제 1위 경쟁 팀이 이제 슬로바키아가 좀 상대인데, 이제 슬로바키아 상대로는 이제 한 번 이제 진 적이 있죠. 그것도 이제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일단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그리고 독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독일의 무난한 승리를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독일 승쪽 보는 경기. 언어반은 그리고 이거는 마인승 쪽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요건 패스하도록 할게요. 독일 승의 이제 최소 핸디캡 3핸디 기준 이제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로 최소 핸디 기준 2핸디 기준 이제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패스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 대 북아일랜드. 자, 일단은 양 팀 다 주전 미드필더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예선에서 3승 1패를 기록 중으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자, 그러면서 지금 A조 1위인 독일과는 승점이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과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이제 2위에 위치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월드컵 뭐 예선에서는 이제 독일도 잡으면서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도 계속해서 이제 1위 경쟁을 좀 이어가고 있을 만큼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다소 성적은 좀 저조했지만 그중 2패는 독일한테 이제 전부 다 이제 진 경기고, 그리고 나머지 1승은 이제 근래 이제 슬로바키아 상대로 홈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둔 좀 경기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에 이제 홈에서 이제 북아일랜드가 이제 슬로바키아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을 만큼 꽤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었고, 이제 그 경기에서의 좀 경기력도 좀 나쁘지 않았던 그저 북아일랜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은 뭐 사실상 예선 탈락이 좀 확정되기 때문에 뭐 최소한 무승부는 좀 거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둔다고 해도 뭐 북아일랜드가 뭐 2위로 올라서기는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사실상 이제 이겨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패배나 하면은 아예 가능성이 완전히 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지금 뭐 패배는 좀 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다음 마지막 예선 경기 상대가 이제 독일이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좀 이기는 게 좀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북아일랜드는 이 경기 다음 마지막 예선 경기 상대가 룩셈부르크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다음 경기는 좀 쉽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북아일랜드와의 그런 좀 2위 경쟁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슬로바키아는 이번 경기 좀 확실히 좀 잡아서 이제 북아일랜드가 좀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좀 급선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슬로바키아가 비교적 홈에서 더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고, 이제 북아일랜드는 그래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역습이나 좀 세트 패스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중원에서의 공방전도 보다도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물론 슬로바키아가 홈에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최근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특히 좀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면서 득점 기회 창출에도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금 슬로바키아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현재로서는 다소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슬로바키아가 홈 이점을 제외하면은 북아일랜드보다 이제 크게 좀 나은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슬로바키아가 그렇게 쉽게 경기를 잘 풀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는 북아일랜드가 이제 경기를 이긴 건 물론 이제 경기 내용에서도 많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좀 지난 양 팀의 맞대결에서의 그런 경기 내용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북아일랜드가 최소한 좀 패배는 면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북아일랜드 프랜승 쪽 보는 경기로 이제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 프랜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대 이제 네덜란드. 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2명, 또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폴란드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큰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현재 베오르스트 그리고 이제 프림퐁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지금 전력 누수가 더 큰 팀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폴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폴란드가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이제 지난 7월에 우르반 감독이 부임한 후부터 현재까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지금 우르반 감독 체제에서 좋은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감독과 이제 레반도프스키의 심한 불화로 인해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국대 잠정 은퇴까지 선언을 했지만 감독이 좀 바뀌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 레반도프스키도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국대에서 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7월에 그런 감독 교체로 인해서 이제 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 또한 이전보다는 많이 좀 향상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역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3연승을 좀 거두고 있고, 아직까지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이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무패 행진을 잘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G조 1위 자리를 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현재 이제 두 팀 다 공격 템포가 빠르면서 전진성 및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이제 폴란드는 직선적인 공격 전개 위주로,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 전개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양 팀이 좀 공격을 좀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루트가 좀 상반될 수도 있다, 요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전반적인 전력이나 경기력은 네덜란드가 더 낫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이제 우르반 감독 체제로 바뀐 후 폴란드의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두 팀이 지난 9월에 맞붙었을 때 이제 무승부로 끝났을 만큼 폴란드가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생각보다는 폴란드가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는 심지어 이제 폴란드가 이제 홈이 양의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기록했을 만큼 이제
네덜란드 상대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죠. 자, 다만 뭐 그렇다고 지금 전력 누수가 큰 폴란드가 네덜란드를 잡기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네덜란드가 이긴다고 해도 지금 뭐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다 보니까 저는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차라리 뭐 네덜란드 햄무나 안 그러면 무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이제 네덜란드 햄무나 안 그러면은 이제 무로 접근하는 경기. 네, 내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더 공격이 좀 터질 만한 그런 좀 경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고려했을 때는 다득점 양사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브롤터 대 이제 몬테네그로. 자,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도 1명이 더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원정팀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물론 이제 지금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긴 하지만 지브롤터의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다른 좀 경기들에 비해서는 그런 좀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뭐 크게 좀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브롤터와 몬테네그로 모두 월드컵 예선 탈락이 확정이기 때문에 이 경기 포함 남은 잔여 경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두 팀 다 지금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뭐 사실상 지금 뭐 친선 경기랑 크게 뭐 다를 게 없는 좀 매치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몬테네그로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는 보지만 자, 문제는 이제 몬테네그로가 원정에서의 전진성 및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고 그러면서 이제 득점력도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그런 원정 몬테네그로의 그런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많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이미 뭐 탈락이 확정되어 이제 동기부여도 없는 경기다 보니까 이제 뭐 몬테네그로의 좀 라인업 변수 또한 굉장히 좀 클 수도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 뭐 갑자기 좀 로테이션 위주로 이제 라인업을 기용한다고 해도 뭐 할 말 없는 좀 매치이기 때문에 그런 좀 라인업 변수도 이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점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뭐 그래도 뭐 대체로 몬테네그로가 지브롤터의 두 줄 수비를 두드리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는 있지만 자, 생각보다 이제 지브롤터의 좀 두 줄 수비를 좀 뚫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몬테네그로가 좀 공격이 안 풀려서 이제 무의미한 U자 빌드업 시도도 이제 많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좀 아무래도 이제 몬테네그로도 확실히 좀 이제 앞서 말한 뭐 핀란드나 그러면 이제 뭐 원정 뭐 알바니아처럼 이제 특히 좀 공격 전개가 뭐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뭐 어느 정도 양 팀의 좀 전력 차가 많이 난다고 해도 이제 쉽게 이제 좀 몬테네그로가 좀 두줄 수비로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몬테네그로의 좀 공격이 좀 지지부진하다고 하면은 이제 경기 템포도 자연스럽게 좀 느리게 좀 흘러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저는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몬테네그로의 그런 사이드를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없다고 봐서 차라리 저는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몬테네그로보다는 그래도 뭐 지브롤터 2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원정 좀 몬테네그로에 대한 공격에서 좀 믿음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이거는 뭐 지브롤터 2프랜승을 좀 보거나 안 그러면은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 대 이제 페루제로. 자, 일단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예르 그리고 이제 수치치가 결장 중입니다. 자, 배반에 이제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제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전해드려 봤습니다. 일단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L조 1위로 월드컵 예선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제 이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1위로 마무리해 본선 진출을 이제 확정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경쟁팀들에 비해 잔여 경기가 한 경기 더 남은 거죠. 크로아티아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보다 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이제 뭐 1위 마무리에 본선 직행이 좀 유력한 그런 크로아티아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L조 3위로 이제 2위인 체코와는 승점이 단 1점 차밖에 이제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체코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보면서 이제 월드컵에서 이제 막바지에 갑자기 확 좀 스텝업을 하면서 현재는 좀 나름 좀 경쟁력이 좀 생긴 좀 페루제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가 마지막 월드컵 예선 경기고, 이제 이 경기에서 만약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3위로 마무리에 이제 예선 탈락이 확정되다 보니까 페루제도 입장에서는 이제 반드시 이제 이기고 봐야 되는 좀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경기에서 이제 페루제도가 좀 이긴다고 해도 이제 경쟁팀이 그런 좀 체코의 마지막 월드컵 예선 상대팀이 지브롤터라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좀 이겨도 좀 탈락 확정이 좀 유력하다고는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이 경기를 좀 이긴다고 해도 이제 대려 예선 탈락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신라 같은 좀 희망이라도 이제 좀 안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된다. 그게 약간 좀 페루제도한테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좀 급선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페루제도 같은 경우는 뭐 이기는 거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좀 보일 수가 있고, 뭐 크로아티아도 뭐 그런 뭐 페루제도 상대로 뭐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이유는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공격을 좀 구사하면서 맞불을 좀 놓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좀 페루제도가 3연승 중인데 이어 이제 체코와 몬테네그로를 좀 꺾으면서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보다 체급이 더 큰 크로아티아 상대로는 그것도 원정에서 이제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지고, 특히 좀 양팀의 좀 중원에서의 좀 차이가 클 수 있는 만큼 중원에서도 좀 페루제도가 많이 좀 밀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는 뭐 크로아티아가 뭐 페루제도 상대로 이제 1대0 승리를 좀 거두며 이기긴 했지만 기대 이하의 스코어를 좀 만들긴 했어요. 자, 다만 이제 그 경기에서 뭐 결과는 1대0으로 끝나긴 했지만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크로아티아가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을 만큼 이제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좀 흘러갔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와는 좀 달리 이번에는 페루제도가 이제 라인을 올려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밖에 없다 보니까 크로아티아가 뭐 보다도 좀 라인이 올라간 그렇죠 페루제도의 수비를 좀 잘 공략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질 수가 있다고 봐요. 예. 좀 게다가 이제 그 지난 맞대결과 달리 이제 이번에는 크로아티아가 원정 양인 좀 홈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좀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크로아티아가 그런 지난 맞대결보다는 더 이제 무난히 좀 이제 좀 순조롭게 좀 공격이 좀 풀려가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1위를 좀 확정지지도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페루제도의 좀 최근 좀 돌풍이 굉장히 좀 매섭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라고 좀 보고 결국에는 크로아티아 상대로는 그래도 이제 페루제도가 좀 힘을 좀 잘 못 쓰면서 결국 좀 패배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좀 말이 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네, 크로아티아 승쪽 보는 경기. 네, 최소 핸디가 2핸디인데 2핸디 기준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보도록 할게요. 네, 크로아티아 승, 마이너스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의 경기. 네, 금의 경기는 이제 친선 경기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녁에 있는 경기죠. 네. 네. 자, 일단은 이제 저녁에 있는 경기죠. 네, 일본 대 이제 가나. 네, 이거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일본 승쪽 보는 경기긴 하지만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도 굉장히 기동력이 좋은 좀 선수들이 좀 많고 이제 공격 전개가 이제 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나가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일본 승에 이제 가나가 좀 득점한다는 전제하에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대 볼리비아. 네, 이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한국 승.
네, 그리고 1엔드 기준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집 나간 쪽 볼리비아는 진짜 홈 볼리비아와는 완전히 좀 상반된 팀이고, 그런 약간 좀 볼리비아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남미가 아닌 이제 뭐 한국, 아시아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러다 보니까 더더욱 좀 적응이 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지구커플님 때문에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치커플리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원정 볼리비아가 너무 좀 많이 좀 떨어지고, 물론 뭐 이제 한국도 이제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뭐 믿음이 좀 많이 가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원정 볼리비아가 워낙 떨어진다는 점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이거는 한국 사이드에 네, 1엔딩 좀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뭐 어느 반은 애매해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우디 대 코트디부아르. 네, 이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코트디부아르 햄무알부 쪽을 좀 접근하거나,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지구커플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이거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그거는 내 누적 후원이었는데 제가 그걸 착각해서 이제 미리 보내드린 점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지구커플님. 네, 제가 방금 이제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기는 내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A매치 분석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